고용이 증대면 무조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들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번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 세액공제 반영하실 때 통합세액공제가 유리한지 아니면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유리한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자문파트너스 정추원 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고용증대세액 관련해서 세액공제로 경정청구가 되게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 고용증대세액공제만큼은 빠짐없이 반영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고용증대세액 관련해서 저희도 한번 유튜브에서 콘텐츠로 다뤘지만 23년부터 개정이 돼서 여러 가지로 나뉘었던 항목들이 이제 통합 고용세액공제로 묶여서 더 큰 금액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단순히 이 금액이 커졌다고 통합 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보다 한번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존 고용증대와 통합 고용세액공제 어떤 게 달라졌고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하면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저희 중소기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시 근로자는 수도권일 때 700만 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770만 원, 그리고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증가하면 중소기업 이제 수도권은 1,100만 원,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은 1,200만 원의 공제를 해주는 굉장히 큰 항목입니다. 특히 이거는 증가 인원당 금액이기 때문에요. 두세 명만 증가를 하더라도 굉장히 큰 세금을 절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청년 요건이 15세에서 29세까지였거든요. 그런데 통합 고용세액공제로 넘어오면서 청년의 그 나이도 넓어졌습니다. 통합 고용세액공제에서는 청년을 15세에서 34세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더 큰 금액의 혜택을 보실 수 있고요. 통합 고용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는 수도권 850만 원, 수도권 외 지역은 950만 원을 공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는 수도권 1,450만 원, 수도권 외는 1,5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순히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이 정말 커졌다. 라고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개정이 되었으니 고용이 증대면 무조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들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번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개정이 되면 원래 있던 법 조항의 항목이 바뀌거나 내용이 바뀌거나 하는 식으로 바뀌는 걸 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통합고용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아예 별도 조항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은 특혜이기 때문에 일몰기간이라고 하는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이 일몰기간이 끝나면, 그러니까 그 혜택이 만료가 되면 개정을 하거나 연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아예 항목 자체가 변경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도 그대로 살아있고 통합세액공제도 새로 추가가 되는 약간 희한한 기간이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3년부터 적용이 가능하고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3년, 24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는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 게 유리할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더 유리한 항목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대표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금액이 커졌는데 당연히 통합고용제가 유리한 게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항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세액공제 반영하실 때 통합세액공제가 유리한지 아니면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유리한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두 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말 많은 공제와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모든 감면과 공제가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가능한 항목들이 있고 불가능한 항목들이 있는데 그 가능한 항목들인지를 잘 확인해보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견 보기에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이 크니까 이게 유리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이 크다면 고용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같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농특세라고 부르는 거는요, 특정 조세 특례 조항에 따라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았을 때 감면액의 20%를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 추가해서 납부를 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 농어촌특별세는 모든 세 감면 공제에 붙는 것이 아니라 특정이 정해진 감면 공제에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농특세가 부과가 되는 항목인 반면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농특세를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으면 추가 납부가 없기 때문에 훨씬 실제 납부하시는 금액 측면에서 유리하신 거죠. 이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이번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해드리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자면요. 이 회사는 수도권 소재 법인이고요. 청년 상시 근로자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그냥 일반 상시 근로자 수가 2명 증가했습니다. 이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면 2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850만 원에서 총 1,700만 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증대세액공제랑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같이 받으면 고용증대세액공제가 700만 원씩 2명에서 1,400만 원, 그리고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한 490만 원 정도 나와서 이안을 선택하는 경우는 1,890만 원 공제가 가능해서 통합세액공제보다 훨씬 유리했습니다. 저희 사례 같은 경우는 딱 2명이 증가를 했지만 저희가 증가 인원을 계산할 때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2.56명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2.56명 곱하기 감면되는 금액을 곱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뭐 1명이 딱 증가해야 된다, 뭐 3명이 증가해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는 게 아니라 0.01명, 0.02명 이렇게 조금만 증가하더라도요. 그 0.02명 곱하기 77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조금만 증가하더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 법에서 결손이 발생을 했어서 지금 당장 올해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 감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꼭 혜택을 챙겨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법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이 매년 개정되는 항목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계신지, 그래서 또 놓치고 계시는 혜택은 없는지 반드시 챙겨보시고요. 또 혜택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소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